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긴급 종목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이상로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처방을 받아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 3,000포인트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하는 지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막상 조정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우려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시장 판단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 예탁 지금으로 나와 있는 돈이 약 120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돈이 약 50조 원 가까이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60조, 70조는 여전히 예탁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빌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워낙 약세 기조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 달러화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일부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공매도가 다시 한 번 더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던 것은 우리는 3월 16일에 다시 한 번 더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에 대한 여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일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일과 똑같이 오늘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에 대한 매수 방법은 소극적 매수, 방어적 측면에서에 대한 매수일 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흘러내리면서도 개인들에 대한 물량을 받아내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일부 개인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대신에 이 하락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도 예탁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 점,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좀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대형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기세가 쏠려 있었던 부분 자체는 이런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타남으로써 여타의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급적 부분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다가 또 공매도 재개 가능성까지 좀 언급이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하락이 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대형주가 올랐다면 이제 중소형주로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처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고요. 그래서 실적주 한 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를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종목 한 가지 개별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세노텍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노텍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비드라는 그리고 지로콘 분체 그리고 세라믹 플럭스를 제조 및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라믹 비드라는 것이 우리가 유리 구슬처럼 생겼습니다.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부분 자체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가 MLCC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가 되는 것이 이 세라믹 비드거든요. 그래서 이 세라믹 비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본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왔고 그 수입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MLCC를 만들어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것을 국산화에 대한 꾸준한 연구 결과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2019년부터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라믹 비드로 만들어낸 MLC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약 1000개에 대한 MLCC가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약 15,000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감안했을 때 이런 세라믹 비드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우리가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주가는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 저가적인 부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노텍이 2020년도 10월 달에 발표되었던 소부장 강소기업 2차 선정에서 선정이 된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국산화에 대한 지금 이런 해법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세노텍에 대한 저평가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점, 그 부분을 매수에 대한 매력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따른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2,36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08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다우기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T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가 바로 키움증권이고, 키움증권이 점유율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분을 지금 48%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다우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키움증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또 다우기술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 운영 솔루션 자체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2021년도 4월달, 그 5월달에 뉴딜 펀드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린 뉴딜과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이거든요. 그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기업이 바로 이 다우기술입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관점에서 부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에서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를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설비 구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적인 상승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증권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증권주를 쫓아가서 매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추격 매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이 다우기술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24,9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2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우기술과 세노텍 함께 들어봤는데, 세노텍은 또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7%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줬네요. 다우기술도 3%가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두 종목 함께 급등주로 잡아보자라고 하셨고, 자,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을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텐데요. 꼭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꼭 잡으셔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기업 미리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로 파트너의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세시구조대 와운에서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명 부장님께서는 역시나 또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신 또 오늘 또 시장에서 선방했던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보다는 조금 굉장히 더디고 아직 이렇게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은 좀 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40%, 42% 좀 하락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순손실,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3분기 지나면서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졌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면세점 관련해서 임대료가 좀 많이 낮춰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은 쪽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좀 못 미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금 답보 상태를 보이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를테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국내에서 11월 중순부터 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인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객실 예약 같은 경우는 50%로 예약 제한을 하게 제한 조치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연관해서는 호텔 부분이 상당히 약세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전체적으로 기대치만큼 4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못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어떤 확산세라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야기 좀 이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를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이를테면 지금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나온 그런 흐름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주식을 좀 사보셔도 되는 어떤 그 가격대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뭐 상당 부분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회복이 조금 되면 아무래도 같이 이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와 연관된 흐름들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을 일단 95,000원, 1차 목표 가격 95,000원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인 75,000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텔신라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경기가 좀 이전으로 회복됐을 때까지 좀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장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네. 전체적인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주가는 상승이 좀 빠르게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시기적인 어떤 뭐 약간의 운이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나 코로나 사태를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이제 좀 백신 접종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를 아직 좀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호텔신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제 좀 실감을 해볼 때가 됐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요. 호텔신라 그런 측면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송태훈 과장께서는 또 내일장 유망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뭐 비메모리 섹터에서 가지고 왔고요. LB세미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옥스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로 DDI 관련된 부분을 이제 패키징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신규 아이템을 2020년도, 2021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이런 아이템 속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에 이 프로세서를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S라든지 아니면 AP 같은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의 결국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대해서 낙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MS가 이 소니가 1등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2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켓 쉐어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는 LB세미콘이 거기에 따른 이런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많이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한 300억대 후반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제 이 2021년도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거의 600억대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더욱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52주 신고가를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가면서 일단 목표가는 18,000원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태훈 과장께서는 확실히 이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또 무게를 두시는 모양새네요. LB세미콘 오늘 장 후반에도 돌려세우면서 6% 넘게 7% 가까이 급등 양상 이어졌는데 LB세미콘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고요. 우원명 부장님 또 송태훈 과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